등비수열도 마찬가지고 일반항하고 합 이렇게 볼 건데요. 등비수열 일반항은 등차 수열처럼 우리 등비 수열이 뭐냐면은 일단 그 B가 계속 똑같은 수열인 거야. 그러니까 어떤 애냐면 예를 들어서 뭐 2, 6,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 3, 곱하기 3,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애들을 이렇게 곱해 나가는 애가 등비 수열이에요. 그러면은 얘가 그 B가 쭉 똑같은 애다라고 해서 그 같은 B를 뭐라고 하냐면은 공비라고 하거든. 그래서 공비를 보통 R이라고 써요. 그래서 요 등비수열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처음에 첫째 항이 A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항은 아마 거기다가 공비를 한 번 이렇게 곱한 거겠죠. 그 다음에는 또 공비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곱한 거겠죠. 그럼 그런 식으로 쭉 갔을 때 내가 n번째는 어떤 애가 올 거냐면은 r을 n-1번 곱할 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ar n-1승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일반항은 우리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-1승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.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한번 볼게요.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냐면은 얘가 아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얘를 쭉 더하는 거란 말이야. 이렇게.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쌤이 r을 하나 더 이렇게 곱해볼게. r을 하나 곱하면 여기는 AR 이렇게 되겠죠. 그럼 AR을 여기다 써볼게요. 한 칸씩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서 써볼게. 그럼 얘는 AR 제곱 될 거고 쭉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죠.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빼볼게요. 빼면 어떻게 되냐면은 1-r의 sn은 a 하고 여기는 싹 다 빠져요. 그죠? 여기는 싹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얘만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은 sn이 어떻게 되냐면 얘로 나누면 1-r분의 a 1-r의 n승 이렇게 되겠죠. 그래가지고 SN은 1-r분의 A 1-r의 n승 이렇게 되고요. 이 친구는 r이 1보다 작을 때 쓰는 거고 r이 만약에 1보다 크잖아? 그러면은 이 친구를 쓰면 돼요. 이렇게. 됐나요?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은 이거고 합은 이거예요. 요게 사실 뭐 외우는 다긴 한데 그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가 아마 연립을 계속 식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했을 거야.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, 식끼리 곱하거나 나눠서 연립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왜냐면 다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, 그죠? 그래서 일단 뭐 유형 1번 이런 거는 풀 수 있을 거고, 유형 2번도 연립하시면은 돼요. 씩 세워가지고 연립하시면은 되고요. 연립이 만약에 더하거나 빼는 걸로 안 되면 곱하거나 나누는 걸로 연립을 하면 돼요. 이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. 유형 3번도 뭐 우리가 항을 2개를 준 거면은 식을 2개 준 거랑 똑같잖아, 그죠? 그러면 A랑 R을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랑 R 구해가지고 뭐 언제 처음으로 3,000 이상이 되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AR의 n-1승 제가 언제 3,00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지 뭐 해가지고 2등씩 세워서 풀면 되니까
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여기 사이에 이렇게 넣는 것도 등차 수열에서 했잖아요. 그죠?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라서 얘는 그냥 우리가 개수만 잘 생각해주면 돼요. 여기 사이에 3개 넣었지만 어쨌든 전체 5개다. 뭐 요것만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유형 5번에 등비 중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등차 중항 했던 것처럼 등비 수열도 등비 중항이라고 있는데 그 등비 중항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A, B, C 이렇게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해봐요. 그러면은 아마 내가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R을 나눈 수가 되겠죠. 그래서 R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친구는 여기다 R을 한 번 더 곱하내잖아. 그래서 BR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얘네 둘이 곱하면 R 이렇게 약분돼서 B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얘를 등비중항이라고 하는데 이 등비중항을 제곱한 애가 되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등비중항은 우리가 뭐만 알면 되냐면 이렇게 만약에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AC가 B제곱 이렇게 된다. 요거 아시면 되겠죠? 그리고 뭐 비슷한 그 내용으로 만약에 짝수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? 그러면은 당연히 아마도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겠죠? 그래서 뭐 이거는 등비중항은 아닌데 어쨌든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되겠죠? 당연히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은 그 내용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등차중항이랑 등비중항 같이 나오는 거라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등비수열을 만약에 얘네가 이룬다라고 하면 이거는 R분의 뭐 A 이렇게 놓을 필요 없어요. 그냥 요렇게 그냥 뭐 놓으시면은 돼요. 근데 뭐 만약에 뭐 그렇게 놔도 되기는 해. 뭐 A하고 R분의 A 뭐 R 곱하기 A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곱하면은 그냥 A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 값을 바로 뭐 구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놓고 하셔도 돼요. 왜냐면은 얘는 뭐 합이나 곱 이런 거를 줘서 곱을 이용을 하면 곱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뭐 이것보다는 이렇게 놓는 게 낫기는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뭐 놓으면은 바로 곱하면은 A 세제곱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요렇게 하면 또 R분해 해가지고 얘가 R에 관한 뭐라 해야 돼? 저기 분수식도 나오고 R에 관한 1차식도 나오고 그래서 막 계산이 어차피 또 막 복잡해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난 바로 A를 구하겠다 하면 뭐 이렇게 놔도 되고요. 그래서 편한 대로 놓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거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은 쌤이 지금 아까 설명해줬던 거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저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R이 1이 아닐 때만 요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. 왜냐면 R이 1이면은 여기 분모가 0 될 수 없으니까요. 그죠? 그럼 R이 1인 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R이 1인 경우는 그냥 첫째 항이 A고 그 다음에 1 곱한 거니까 그 다음 항도 계속 A만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은 A만 N개 있는 거니까 NA 이렇게 되겠죠. 그래가지고 R이 1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근데 보통은 R이 1인 경우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요 공식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저거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.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냥 뭐 여기가 n-1인데 여기는 n승이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가지고 쓰세요. 초반에만 좀 헷갈리니까 그것만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요거 등비수열의 합이 뭐 240보다 컸으면 좋겠다. 요런 거는 그냥 SN 구하셔가지고요. 뭐 얘가
n에 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? 그러면은 요게 240보다 크다.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지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라서요. 뭐 굳은 식을 막 완전 깔끔하게 푸는 그런 거는 아니긴 해. 근데 이제 그냥 넣었을 때 어떤 애가 뭐보다 클까 뭐 하는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n을 그냥 찾으시면 돼요.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부분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 있잖아요. 이거는 여기는 특히요. 항상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 연립을 할 때 항상 나눠가지고 연립을 할 거거든.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걸로 보자. 만약에 Sn이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. 그죠? R-1분의 A, R의 N승-1 이렇게 쓸 거 아니야? 그러면은 S2N이잖아요? 그러면은 S2N이면은 이렇게 세우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약분이 그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고요. 얘랑 얘랑 나누잖아? 그럼 나누면은 약분이 돼. 요만큼이 이거랑 똑같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뭐 SN분의 S 2N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그러니까 요것도 약분되고 요것도 약분되고 요것도 인수분해 하면은 약분돼서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러면은 나누면은 그냥 R의 N승을 구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R이랑 N을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R의 N승 덩어리 채로 얼마인지 구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 보통은 그냥 덩어리 채로 얘가 얼마인지 알면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R의 N승을 알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 요 덩어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. R-1분의 A 요 덩어리. 그러니까 얘도 보통은 A랑 R이 각각 따로 얼마인지 구하는 경우가 많진 않고 보통은 그냥 이 덩어리가 얼마인지 알면은 돼요. 보통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S3에는 얼마야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. 그러면은 이거는 식이 이렇게 될 테니까 R의 N승 알면 이거 3승 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 덩어리만 알면 되잖아요. 얼마인지 그죠?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덩어리째로 얼마인지 구하는 거가 보통 나오니까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유형식 1도 비슷한 내용이고요.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유형 12번은 등비수열의 합과 역수의 합의 관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얘를 뭐 외운다기보다는요.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. 얘가 예를 들어서 대표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. 얘가 지금 첫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뭐 2분의 31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의 값은 뭐 곱은 32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럼 그냥 사실 식을 그냥 세우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얘가 A고요. 첫째 항 그냥 A라고 하고 얘가 AR이고 얘가 AR 제곱, AR 세제곱, AR 4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. 그죠? 그러면 이 친구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통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R 4제곱, R 3제곱 쭉 해가지고 뭐 1,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. 그죠? 그러면은요 사실 여기에다가 내가 그냥 위아래 똑같이 A를 하나 더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A 제곱되고 여기 A가 하나씩 다 붙잖아. 이렇게 A가 하나씩 다 붙으면 결국에는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. 그죠?
그래가지고 요만큼이 2분의 31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요 친구는요, 아마도 저기 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. 결국에는 뭐 여기 분모들 얘네들 다 곱한 거인 거잖아요. 그럼 A가 지금 5개 있고 R은 10개 이렇게 있거든. 그러면 A가 5개, R이 10개 이렇게 있어서 이게 30인데 이게 5승 이렇게 되니까 아마 A R 제곱이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4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유추해서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따로 굳이 막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기면 될 것 같고, 유형 13번은 활용이니까 우리가 첫째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 등비 수열인지만 잘 찾으면 뭐 여기에서 원하는 거 구해낼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유형 14번에 등비 수열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앞에서 우리 등차 수열 할 때도 했어요. 이거는 모든 수열에서 다 만족되는 거야. 요거는 AN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는요. AN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는 항상 만족하는 거고, 그 다음에 A1 구할 때는 여기에다가 1 넣어서 구하는 거 아니고, 이 구한식에다가 넣어서 1 구하는 거 아니고, 처음에 있던 SN에다가 1 집어 넣어서 구하는 거,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, 여기는. 그래서 뭐 그 밑에 이거는 뭐냐면, 이 얘기는 뭐냐면요, 그러니까 만약에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는 이건 B가 마이너스 A라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B가 마이너스 A라는 거는 A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지금. 그러면 우리가 SN이라는 게 요거잖아요. 그쵸? 그러면 만약에 뭐 R이나 뭐 A 같은 거 상수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요, 이 친구가 결국은 이거겠죠. R-1분의 A 뭐 이걸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럼 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쨌든 우리 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예요. 됐나요? 그 얘기고, 그냥 우리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. 예를 들어서 뭐 대표 문제 보면은 요런 애가 있잖아 지금. 그러면은 SN이 이거니까 SN-1은 3 곱하기 2의 N승-6 이렇게 될 거고, 얘네 둘이 빼면 AN 나오겠죠. 그러면 AN을 구하면 얘 빼기 얘인데 이거를 6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쓰시면은 얘 빼기 얘 할 수 있죠. 그러면은 3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돼요. 그죠? 근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어요. 항상. 그죠? 그리고 n이 1일 때 A1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냐면은 S1로 구하면 된다 그랬는데, S1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1 넣어가지고 구하면 6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쵸?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마침 내가 여기다 구한 AN에다가 1을 넣어도 6이 나오는데 가 되면 굳이 이렇게 따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. 그냥 AN이 이렇게 된다. 그냥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야. 뭐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. 그죠? 그 내용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따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. 그거는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. 그 다음에 뭐 유형 15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등차 수열, 등비 수열 다 나오는 거니까 마지막에 요것만 좀 설명을 해줄게요. 원리학계와 접근, 여기에서 매년 초에 적립하는 거랑 매년 말에 적립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,
그 적금 들어봤니? 적금? 뭔진 알아요? 적금 뭔진 알아요? 그러니까 뭐 보통은 우리가 달마다 적금을 들긴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보기 쉽게 하려고 뭐 매년 얼마를 이렇게 넣는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. 그러면은 매년 뭐 A1을 만약에 내가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첫 번째 해인 거야. 1년 초라는 거는 첫 번째 해, 그러니까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러면 첫 번째 해 1월 1일에 내가 A1을 넣었어. 그러면은 이게 뭐 2년 초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자율이 R이라고 한번 볼게요. 이자율이 연이율이라고 할게. 연이율. 매년 하는 거니까 연이율. 연이율이 R이고 매년 A1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러면은 얘가 그 다음 해에는 얼마가 될 거냐면 우리 이거 지수로그에서 했어요. 지수로그에서 했는데 이자가 R%씩 만약에 쌓인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는 퍼센트 아니고 그냥 R이야. 그러니까 이율이니까 그냥 뭐 만약에 3%다 그럼 0.03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.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. 맞아요. 이율이 연이율이 R이면은 1년 뒤에는 아마 A에다가 AR 해가지고 이만큼 이자가 더 쌓일 테니까 A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은 2년 초에는 돈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년 초에는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지수로그에서 봤잖아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내가 만약에 N년 초하고 N년 말에 찾는다고 생각을 해볼게. 그럼 N년 초면은 아마도 3년 초일 때 이고 N년 초일 때는 이렇게 될 테니까 1년이 이렇게 N년 말이라는 거는 N번째 해의 12월 31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럼 1년이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내가 사실 1년 초에만 A1을 넣는 게 아니잖아. 2년 초에도 A1 넣겠죠.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A1을 넣으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자가 한 번 덜 붙으니까 아마도 돈이 이렇게 될 거예요. 그죠? 1년 말 가면. 맞아요. 이자가 한 번 덜 붙으니까. 그 다음에 내가 3년 초에도 또 A1을 적립을 할 거 아니야. 그럼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해서 얘는 이것보다도 이자가 한 번 덜 붙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 내가 N년 초까지 적립을 할 거란 말이야. 매년 초 적립을 한다고 했으니까. 그러면은 A1 넣으면 얘는 이자가 한 번만 붙겠네. 이렇게. 됐어요? 그러면 이거를 다 마지막에 찾는 게 어쨌든 원리합계예요. 그러니까 원리합계라는 게 원금 이자 합한 금액이라는 거야. 합해서 계산한다는 거야. 그쵸?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. 봐봐. 여기서부터가 첫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자. 여기가 제일 지금 크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첫째 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첫째 항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계속 똑같은 애가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지금 누가 곱해지고 있냐? 1 플러스 R이 곱해지고 있어. 계속 똑같이. 그럼 이거 등비수열이잖아요. 그죠?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죠. 그럼 얘는 결국에는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고 그 다음에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는 등비수열의 합인 거죠. 됐나요? 됐어요? 그래가지고 매년 초에 적립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이렇게 해서 쓰면 되니까. 그 다음에 매년 말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매년 말에 만약에 내가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게 다
말로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. 그죠? 그러면은 1년 말, 2년 말, 3년 말, N년 말 이렇게 바뀌어서 한 칸 줄어요 이렇게. 그죠? 한 칸 이렇게 줄잖아. 이렇게 줄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여기까지 가고 내가 만약에 자, N년 말에 적립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은 내가 뭐 2년 말에 적립을 했어. 이렇게 쭉 가면은 얘는 아마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쭉 될 텐데 내가 N년 말에는요 그냥 A1 넣었다가 바로 그냥 찾는 거야. 2년 말에 적립을 하고 그러니까 N번째 되는 해 12월 31일 날 A1을 넣어. 근데 찾아가셔야 돼요 해서 그냥 바로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.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첫째 항이 바뀌겠네. 이렇게 A로 바뀌겠네요.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는 등비수열의 합이겠죠. 그래서 매년 초에 적립하냐 아니면 매년 말에 적립하냐에 따라서 그냥 첫째 항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. 그쵸? 그게 원리 합계예요.